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0대 후반이 된 직장인 여성입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이런 사연 채널에 글을 쓰기에는 좀 어린 나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연을 다 써놓고도 보낼까 말까 한참을 망설였어요. 웬만한 제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사연을 보게 된다면 그 사연의 주인공이 저라는 걸 모두 한 번에 알아볼 것 같아서 보내기까지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래도 용기를 내어 보내게 된 이유는 결혼도 전부터 저에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줬던 예비 시누이가 이런 사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채널을 참 즐겨봤던 기억이 나요. 생판 얼굴도 모르는 남의 사연이 뭐가 그렇게 재미있을까? 그땐 그저 신기하게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어이가 없네요. 본인이야말로 이런 사연에 악역인 줄은 알고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제가 알던 예비 시누이 성격이라면 모르고도 남을 거예요. 매일같이 사연을 보고 와서는 저한테 어떤 집은 시모가 어쩌니 시누이가 어쩌니 욕을 해댔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시누이한테 순수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사연을 적게 됐어요. 당신이 지금 남 욕할 때가 아니라고. 이런 사안의 악역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본인이라는 것을요. 저한테 일어난 일이 그리 흔한 일은 아니니 이 사연을 보면 분명 본인 일이라는 건 바로 알아볼 거예요. 백날 제가 말해도 본인이 잘못한 줄은 모를 테니 많은 분들이 이 사연을 보시고 신랄하게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비 시누이와 처음 만나게 된 건 결혼 전제로 만나던 남자친구와 사귄 지 3개월쯤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6살이 많았는데 예비 시누이는 남자친구보다 4살이 많았으니 저랑은 10살 차이가 났어요. 남자친구에게 누나가 하나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사귄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아직은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었을 때였어요. 남자친구와 데이트하기로 한 날 약속 시간에 조금 늦게 되어서 헐레벌떡 뛰어갔는데 남자친구가 웬 여자랑 같이 있더라고요. 멀리서 봐도 친근한 사이인 게 보여서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만났나 싶었는데 제가 다가가니 여자분이 저에게 반가운 척 인사했어요. 안녕? 실물은 처음 보네? 네? 오빠, 이분은 누구? 아, 우리 누나야. 누나가 너 보고 싶다고 하도 졸라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왔어. 미안. 뭐? 미리 말을 해주지. 안녕하세요. 남자친구의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것만 해도 불편해 죽겠는데 육안으로 봐도 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분이라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나왔다고 해도 사전에 말도 없이 오신 것도 그렇고 첫인사를 건네는 태도도 영 찜찜하기만 했어요. 물론 제가 그분보다 한참 어린 건 맞지만 그래도 너무 초면부터 아무런 예의도 없이 다짜고짜 친한 척 반말을 하니 저를 하대하는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제 얼굴에서 티가 났는지 예비 시누이가 제 등짝을 세게 후려치는 바람에 정말 놀랐어요. 야, 내가 무슨 벌써 시누이라도 되는 줄 알아? 뭘 그런 표정을 해, 어린애가. 인상 좀 펴라, 응? 난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내 동생이 어린 여자친구 생겼다길래 신기해서 구경 온 거야. 니네 오늘이 사귄 지 딱 100일이라며? 어릴 때는 연인이 생기면 100일 단위로 기념을 챙기는 게 한창 유행처럼 있긴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유치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100일이라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도 해서 굳이 안 챙겼어요.
그래서 그날이 100일째 되는 날인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저도 모르는 기념일을 신우이가 알고 있으니 당황스러워서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아, 100일요? 네, 저희가 기념일을 따로 챙기고 하진 않아서요. 뭐? 그래도 여자가 좀 이런 것도 살뜰히 챙기고 해야지. 별걸 다 간섭한다는 생각이 드니 대꾸도 못하겠더군요. 제가 벙어리 마냥 벙쪄 있으니 그제서야 남자친구가 상황을 파악한 듯 누나를 떠밀더라고요. 이제 봤으니까 됐지? 이제 좀 가. 아우, 왜? 이렇게 봤는데 밥이라도 함께 같이 먹자. 누나 있다고 말도 못했는데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밥은 무슨 밥이야. 나중에 약속 따로 잡아서 먹어. 황급히 등을 떠미는 남자친구의 등살에 못 이겨 예비 신우이가 민망한 듯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하더군요. 우리 또 보자. 그렇게 가게 밖으로 내보내진 뒤에야 신우이는 자리를 떴어요. 너무 어이없고 기가 막힌 첫 만남이라 벙쪄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미안한 듯 달려와 제 손을 덥석 잡더라고요. 미안해. 우리 누나가 좀 특이해서 많이 당황했겠다. 그치? 남의 연애에는 어찌나 관심이 많은지 너를 엄청 궁금해하더라고. 그래? 뭐 궁금하실 만은 하지. 괜찮아. 그땐 좀 떨떠름하긴 해도 정말로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초면부터 유쾌한 만남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같이 밥을 먹은 것도 아니고 차를 마신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는 금방 잊어버리고 남자친구와 데이트 잘했기 때문에 상관없었어요. 하지만 그때 알아봤어야 했죠. 그런 식으로 첫 단추부터 잘못 깬 사람을 이상한 사람일 거라고 경계하지 않은 제가 순진했어요. 하지만 너무 연애 초였기도 했고 남자친구와도 앞으로 얼마나 만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려운 마당에 남자친구의 누나까지 신경 쓰고 마음에 담아둘 겨를이 없기도 했었어요. 가끔 남자친구와 가족 얘기를 하다 보면 누나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별 생각 없이 들었어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신경이 쓰이기 시작한 건 200일이 되던 날이었어요. 누나가 저번에 너 보더니 엄청 애가 괜찮은 여동생 같다고 되게 챙겨주고 싶어해. 아, 정말? 감사하네. 오래 만나서 결혼까지 하라고 난리더라. 200일 기념이라고 축하한다고 초콜릿도 보내줬어. 초콜릿? 외국 여행 가서 사온 엄청 비싼 초콜릿이래. 우리 200일 채우면 꼭 챙겨주고 싶었대. 그때부터 뭔가 등골이 쎄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200일인 건 오빠가 이야기한 거야? 응? 아니, 따로 선물 달라고 한 건 아닌데 누나가 챙겨주더라. 이야기 안 했는데 챙겨줬다고? 누나가 우리 기념일을 왜 이렇게 잘 알아? 아, 내가 너 만나기 전에 연애를 오랫동안 안 했잖아. 오랜만에 하는 연애라 누나가 응원한다고 우리 처음 사귄 날을 기록을 해뒀나 봐. 뭐라고? 어쩐지 당사자들도 잘 모르는 기념일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나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너무 소름이 돋아서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찡그리게 되더라고요. 왜 그래? 왜 그러긴 남 연애 기념일을 왜 당사자도 아닌 사람이 저장해놓고 세고 있어? 이상하잖아. 이상할 것까지 있니? 아, 네가 우리 누나를 잘 몰라서 그래 보일 수는 있겠다. 내가 말했잖아. 누나가 좀 엉뚱한 구석이 있다고. 가끔 그런 희한한 행동할 때가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을 안 써? 나는 너무 신경 쓰이는데. 솔직히 말하면 좀 불쾌해. 아니, 불쾌할 게 뭐 있어. 우리도 잘 안 챙기는 기념일 챙겨주고 좋지 뭘.
누나 아니었으면 우리가 그런 사소한 기념일까지 기억하고 넘어가겠어? 초콜릿도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 챙겨주면 고마운 거지. 챙겨준 건 감사하지만 난 이런 호의는 필요 없어. 오빤 우리 엄마가 우리 사귄 날짜 일일이 세고 있으면 기분 좋겠어? 이상하잖아. 부모님이랑 우리 누나랑 같아? 누나는 우리 또래니까 부담감이 다르지. 그래, 그럼 나한테 친오빠가 있다고 쳐. 내 친오빠가 그렇게 해도 이해해 줄 수 있다는 거야? 글쎄 뭐, 실제로 벌어질 상황이 아니니 상상은 안 가지만 나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관심도 애정이 있어야 가는 건데 오히려 고마운 거 아닌가? 역지사지로 이해시켜보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없더군요. 아무래도 제가 외동이라 없는 형제로 상상하게 하는 건 별로 와닿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이해시키려고 할수록 엉뚱한 대답만 하는 바람에 화만 더 커지는 것 같아서 그냥 대화를 중단해버렸죠. 오빠가 이해 못한다 해도 상관없어. 어쨌든 나는 엄청 불편하고 챙겨준다고 딱히 기쁘지도 않을까. 이제 이런 거 그만 챙겨달라고 해. 우리 어차피 이런 작은 기념일은 안 챙기기로 했잖아. 본인들도 안 하는 걸 왜 해줘? 이해 안 가니까 오빠 선에서 제대로 거절해. 와, 너 생각보다 되게 매정하다. 보통은 선물 받고 싶어서라도 가만히 있겠다. 이러면 받을 복을 걷어차는 거야. 그래, 나 받을 복 없어. 어쨌든 우리 기념일도 있고 신경 쓰지 마시라고 해. 안 그럼 나 오빠 더 못 만나. 알겠어, 진정해. 얘기 잘할게. 방금 그 말은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평소 연애할 때 서로의 관계를 가지고 이러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데 제 감정을 이해해주기는커녕 저를 비난하는 남자친구 때문에 눈이 돌아버리더라고요. 홧김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짓을 해버렸지만 누구보다 그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이라서인지 남자친구는 화들짝 놀라며 저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 뒤로도 쉽게 화가 가라앉지는 않았지만 남자친구가 몇 번이고 그런 일 없게 하겠다 약속해줘서 겨우 풀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는 오히려 제가 더 기념일에 민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날짜를 체크하지 않던 기념일을 계산해서 일부러 기다려봤어요. 또 100일이 지나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결정을 하고 싶었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남자친구가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만큼 결혼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을 수는 없었고 그러려면 시누이가 될지도 모를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아야 했으니까요. 처음 한두 번이야 호기심에 과한 애정으로 그럴 수 있다지만 이렇게 강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또 할 만큼 남동생에게 집착이 과한 사람인지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다행히 300일이 되는 날 제가 염려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고 조용히 지나갔어요. 남자친구가 단단히 말을 해뒀나 싶더라고요. 제가 강한 불쾌감을 표현하고 난 뒤로는 남자친구가 누나를 언급하는 일도 적어졌어요. 워낙 평소에 저한테 잘하는 사람이고 다른 걸로는 이렇다 할 큰 트러블이 없어서 무난하고 안정적인 연애가 이어졌어요. 연애 1주년까지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연애했던 적이 손에 꼽아서 저도 남자친구를 좋게 생각하고 있긴 했지만 1주년을 넘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너도 잘 알겠지만 나는 우리가 어차피 결혼을 할 거라면 서둘러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래도 1년 정도 사귀어 봤으니까 어느 정도 나에 대해 알 거 아냐. 솔직히 사람이라는 게 1년 가지고 전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남자친구 나이가 나이인지라 생각보다 결혼 이야기가 빨리 나올 걸 각오하고 있었지만 적어도 그건
2년 정도 지나서일 줄 알았어요. 남자친구야 나이가 있지만 저는 결혼하기엔 나름대로 한창 때라는 느낌이었거든요. 주변 친구들도 결혼을 한 친구보다는 안 한 친구가 많았고, 다들 요새는 늦게 가는 추세라 당장 결혼을 준비하기가 조금 망설여졌던 게 사실이었어요.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로 삼기에 남편과 알고 지낸 지도 너무 얼마 안 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었고요. 나도 오빠가 너무 좋기는 한데 우리가 만난 지 이제 겨우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결혼 이야기하는 건 좀 부담이 되는데, 말이 1년이지 일주일에 한 번 보면 많이 보는 거고 아직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진 않은 것 같아서. 남들은 한두 달 만에도 눈 맞아서 결혼하는데 1년 만에 결혼 이야기하는 게 부담스러워? 잘 생각해봐. 우리가 이때까지 연애하면서 서로 얼굴 붉힐 정도로 크게 싸운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 없잖아. 나는 연애하면서 이런 적 처음이야. 이 정도면 잘 맞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하지. 나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연애한 건 오빠가 처음이긴 해.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도 너랑 이렇게 잘 살 자신 있어. 돈도 네 나이 또래에 비하면 훨씬 착실하게 많이 모아뒀고. 너는 나랑 살 자신이 없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조금만 생각해볼 시간을 줘. 이제 막 이야기 나온 거니까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알겠어. 나는 정말 결혼 다 포기하고 있을 때 너 만난 거라 하루라도 빨리 잡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야. 나름대로 1년이면 나도 나대로 너 마음에 준비될 때까지 기다린 거라고. 나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잘 생각해봐줬으면 좋겠어. 알겠어. 너무 늦지 않게 이야기할게. 그래서 갑자기 쫓기듯 결혼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저도 결혼처럼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을 뜨뜻미지근하게 대답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조금 더 만나보고 생각하는 게 저에겐 베스트긴 했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더 만나다 보면 더 불확실해질 수도 있는 게 결혼이잖아요. 굳이 저와 만나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결혼을 하거나 혹은 하지 않거나 제게 주어진 선택지는 둘 중 하나였지만 몇 날 며칠을 고민해도 쉽게 결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일찍 결혼 준비를 하자니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고 하지 않자니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을 놓치고 싶진 않더라고요. 야, 그래도 니네 오빠가 너한테는 완전 지극정성이잖아. 요즘 남자들이 그런 사람이 어딨냐? 너 이 오빠랑 괜히 헤어졌다가 후회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래, 어차피 결혼 얘기 빨리 나올 건 알고 만났잖아. 좀 빨리 하면 어때? 그런가? 니네라면 결혼할 것 같아? 난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괜찮은 사람만 주변에 있으면 당장 결혼하고 싶다. 게다가 너희 오빠 돈도 꽤 모아놨다며. 안 그래? 난 돈도 필요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다정한 사람 만나면 바로 결혼할래. 혼자서는 아무리 머리 싸매고 고민을 해봐도 결론이 안 나와서 친한 친구들에게 상담을 했는데 의외로 친구들이 다 결혼을 하라고 부추기더라고요. 평소 친구들 성격이라면 뭐하러 남자 쪽 나이에 맞추냐며 제가 편할 때 가라고 했을 게 분명했어요. 그럼에도 그동안 남자친구가 얼마나 저한테 지극정성이었는지 봐온 게 있어서 그런지 오히려 부러워하는 듯한 눈치더라고요. 누구보다 저를 아껴주는 친구들이라 생각이 금방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2달쯤 지났을 때 확실하게 결심을 했죠. 엄마, 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뭐? 너 결혼 늦게 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었니? 설마 그쪽에서 결혼 부추겨?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좋은 사람 같아서 저도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도 아직 20대인데 좀 천천히 생각해봐도 되지 않아? 식장 내년에 잡아도 20대인데 친구들도 아무도 결혼 안 했잖아. 아무래도 상대방 입장을 아예 신경 안 쓸 수는 없으니까요. 오빠는 나이가 있으니 저도 어느 정도는 맞추려고요. 그래도 엄마는 결혼은 좀 신중했으면 좋겠는데 신중한다고 신중을 기해도 실패하는 게 결혼인데 좀 더 만나보고 결정하는 게 어떻겠니? 걱정하시는 마음은 알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놓치면 제가 후회할 것 같아요. 그때는 어쩜 그렇게 주변에 만류해도 꿋꿋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도 참 뭐에 씌인 것 마냥 한번 결심을 하고 나니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결혼을 추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굳세게 마음먹었던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워낙 연애 초에 있었던 일이니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쯤에는 완전히 잊고 있었던 남자친구 누나의 존재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는데 원래 잘 모르는 번호는 안 받아서 전화를 몇 번 거절했어요. 그런데 몇 날 며칠에 걸쳐서 꾸준히 같은 번호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쯤 되니 광고가 아니라 지인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 먹고 전화를 받았어요. 받자마자 전화기 너머로 까랑까랑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울케,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내가 얼마나 전화했는 줄 알아? 네? 누구세요? 나야, 네 시누이 될 사람. 둘이 요즘 결혼 얘기 오간다며? 축하해. 나도 못한 결혼을 결국 내 동생이 먼저 하네. 참 좋으면서도 씁쓸하다. 그치? 아, 안녕하세요. 그런데 제 번호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알긴. 동생 핸드폰 뒤져서 알아냈지. 왜? 전화하면 안 돼? 아니요. 번호 알려드린 적 없는 것 같은데 제 번호를 아시는 게 당황스러워서요. 어차피 이제 가족 되면 번호 교환해야 하는데 좀 더 빨리 했다고 당황스러울 것까지 있나? 이거 내 번호야. 저장해. 네. 그런데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내가 무슨 일 있어야만 전화하는 사람으로 보여?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쁜 뜻으로 말한 건 아니었는데 죄송해요. 괜찮아. 나 원래 아무 일 없을 때도 전화 잘 거는 스타일이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거 없어. 내가 혼자 살잖아. 심심한 걸 잘 못 견뎌서 종종 이럴 거니까 이해 좀 해줘. 안 그래도 편하기 힘든 관계에 대뜸 전화해서는 앞으로도 이럴 거라고 선포하듯 이야기하니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더라고요. 하지만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으면 현실을 회피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제법 회피형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는데 이 일을 겪고 나서는 뭔가 제 앞에 닥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싫었는지 저도 모르게 부정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꿈이 아니라는 건 금방 깨우쳐졌어요. 정확히 그날 이후로 예비 시누이는 저를 제대로 괴롭히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바빠? 네? 네, 지금은 좀... 그래? 나도 바쁘거든. 그래서 말인데 메신저 좀 봐줘. 내가 보낸 거 보고 빨리 답장 좀. 본인 할 말만 하고 휙 끊는 태도에 확 열이 받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무시하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한 시점부터는 이제 평생 보고 살아야 할 사람이라는 생각에 쉽게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봤더니 쇼핑 중인 건지 본인이 골라놓은 가방들 사진들을 엄청나게 보내놨더라고요. 이 중에 어떤 게 나한테 어울리는지 골라줘. 지금 엄청 급하거든. 이런 문자와 함께요. 제가 왜 일하는 와중에 이런 걸 골라드려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퉁명스럽게 답장을 보내게 됐어요. 마음에 드는 걸로 하세요. 제가 골라드린다고 별거 있나요? 저 이런 거 보는 눈 없어요. 그랬더니 다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더라고요. 아, 무슨 소리야. 척 보면 척이지. 자기가 보는 눈이 없긴 뭐가 없어. 데이트할 때마다 이쁘게 입다구만. 잔말 말고 빨리 골라줘. 점원이 내 앞에 서 있단 말이야. 그러더니 또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짜증나서 가방은 제대로 보지도 않고 아무거나 골라줬어요. 그랬더니 30분 뒤쯤에 제가 고른 가방과 함께 찍은 본인 얼굴 사진을 보내더라고요. 꼴도 보기 싫은 와중에 사진을 보니 혈압이 오르더군요. 그나마 그땐 회사 일이 미처 바쁘지 않을 때라 다행이었지. 한참 바쁠 때 하도 전화를 해대길래 전화기를 아예 꺼뒀어요. 그렇게 몇 날 며칠 회사에 있을 때 빗발치는 전화에 스트레스를 받아 업무 중에는 휴대폰을 꺼놨더니 어느 날 저희 회사 앞에 찾아왔더라고요. 그날은 또 팀원들이랑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잘 돼서 회사에서 받은 성과금으로 거하게 회식하기로 한 날이라 기분이 엄청 좋았던 날이었어요. 동료들이랑 즐겁게 수다 떨면서 회사 보안문을 나오는데 누군가 기다렸다는 듯 저를 부르는 거예요. 올케? 아,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올케? 김대리님 결혼하셨어요? 준비 중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야, 결혼은 무슨. 얘랑이 누님이셔. 네? 그럼 예비 시누이 아니에요? 불편하게 왜 여기까지 왔대요? 내 말이 그 말이야. 먼저 가 있어. 잠깐 이야기 나누고 갈게. 일부러 저를 매기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예비 시누이는 정말 누가 봐도 창피한 몰골로 찾아왔더라고요. 머리에는 촌스러운 두건을 쓰고 경박해 보이는 진한 화장에 몸빼바지 같은 걸 입고 왔더라고요. 척 봐도 휘둥그레질 옷차림을 한 사람을 제 예비 시누이라고 회사 사람들이 알게 되었으니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동료들의 수근거리는 반응을 뒤로하고 어쩔 수 없이 시누이에게 다가가는데 정말 얼굴이 후끈후끈 하더라고요. 여기까진 어쩐 일이세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전화를 하시지. 아니, 그게 몇 날 며칠 전화 안 받은 사람이 할 말이야? 내가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왔겠냐고. 일하고 있는데 자꾸 전화하시니까 그렇죠. 전화 안 받으면 문자 보내놓으시면 되잖아요. 문자도 답장을 그렇게 느리게 하는데 누가 기다려 그걸? 그래서 무슨 일이신데요? 뭐 급한 일이라도 있으세요? 아니, 이제 한 식구인데 올케랑 좀 더 친해지고 싶은데 올케가 연락을 하도 안 보니까 어떻게 오늘 저녁이나 같이 먹을래? 내가 이 근처에 또 기가 막힌 집을 하나 알거든. 내가 살게. 아니에요, 형님. 저 오늘 팀회식이 있어서 못 가요. 그러니까 연락 안 하고 무작정 찾아오시니까 스케줄이 안 맞잖아요. 뭐? 내가 얼마나 먼 길 온 건지 알면서 그래. 나 어디 사는 줄 알잖아. 여기서 1시간이 넘어. 그러니까요. 다음부터는 연락하고 오시라고요. 오늘은 어쩔 수 없으니까 돌아가세요. 어떻게든 빨리 보내고 싶은 마음에 대충 마무리하고 인사한 후 돌아서려는데 시누이가 제 등 뒤에 대고 묻더라고요. 왜? 내가 창피해서 그래? 왜 이렇게 나를 피하고 싶어 해? 그 말까지 듣고 나니 겨우 진정시켰던 마음이 다시 들끓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획 뒤를 돌아서 따지듯 물었어요. 그 옷차림은 뭐예요? 평소에 그러고 다니지도 않잖아요. 왜? 옷차림 때문에 창피했나 보지? 효과적이었네. 대성공이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올케 일부러 창피하라고 그랬어. 자꾸 내 연락 안 보고 나 피하면 이렇게 창피한 일 계속 생길 거야. 그러니까 내 연락 좀 제때 받아. 뭐가 그리 즐거운지 웃으면서 말하는데 귀를 의심했어요.
분명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인데도 순간 악마처럼 보였어요. 소름 끼치는 말을 하는 데 비해 얼굴은 천진난만해서 인지 부조화까지 오더라고요. 지금 저 협박하시는 거예요? 뭐 협박이라면 협박이겠지. 보시다시피 나도 좀 욱하는 데가 있어서 말이야. 좀 있으면 가족 될 사이인데 이런 식으로 벌써부터 신우이 연락을 씹으면 안 되지. 우리 집안 기강이 무너진다? 내가 그 꼴은 또 못 봐서 말이야. 그때서야 불길한 생각이 스쳤어요. 그동안 저는 저한테 쓸데없이 연락하고 시시콜콜한 것까지 물어보고 하는 게 남동생의 아내 될 사람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간섭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 어쩌면 저를 심하게 괴롭혀서 파혼을 시키고 싶은 건가 싶더라고요. 혹시 제가 오빠랑 결혼하는 게 싫으세요? 뭐? 얘 좀 봐. 내가 뭐하러 그렇게 생각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오해야, 올케. 올케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내가 뭐하러 이렇게까지 하겠어? 오히려 나는 그 반대다. 반대라뇨? 나는 올케가 훨씬 아까워. 내 동생이 올케한테 엄청 잘하지 않아? 그런데요? 남자가 잘해주는데 다 이유 있는 거다. 그걸 알아야 돼. 그냥 잘해주겠어? 걔가 괜찮은 애였으면 이 나이 이때까지 결혼 못하진 않았겠지. 진작에 하고도 남았을 거 아냐. 본인도 결혼을 안 한 마당에 무슨 자격으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황당하더군요. 거기다 대놓고 남자친구와 저를 이간질하려고 하니 기가 차서 말문이 막혔어요. 대체 무슨 말씀이 하고 싶어서 그러세요? 그렇게 의심하는 눈빛 하지 말고 나는 그냥 올케가 엄청 사람이 괜찮아 보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친해지고 싶어 하는 거고. 난 솔직히 올케가 우리 가족 되는 건 너무 좋거든. 근데 내 동생의 아내가 된다고 하면 올케가 훨씬 아까워. 잘 생각해봐. 뭘요? 결혼은 신중해야 하잖아. 연애한 지 너무 얼마 안 돼서 결혼 부추긴다는 생각은 안 들어? 말 같지도 않은 수작질이란 생각이 들면서도 저도 사람이라 그런지 한편으로는 마음 깊이 불안이 싹 텄어요. 유독 결혼에 간절해 보였던 남자친구의 모습이 겹쳐진 데다 주변에서 신기하다고 할 정도로 저에게 잘해주던 모습마저도 갑자기 의심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같은 여자로서 말해주는 거니까 알아서 생각해보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왜 고작 그런 말에 흔들렸나 싶지만 당시에는 그만큼 남자친구와의 연애 기간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남의 말에 쉽게 휘둘렸던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함께한 시간에 비례하기도 하잖아요. 2, 3년만 더 만났더라면 그렇게 흔들리진 않았을 텐데 그것도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니 더 와닿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제 주변에도 남동생이나 오빠와 사이가 안 좋은 친구들이 종종 있어서 여자친구를 사귀면 도망치라고 말해주고 싶다던 친구들이 몇몇 있었거든요. 설마 저한테 닥친 상황이 그런 상황인가? 하는 의심을 배제하기가 힘들더군요. 고작 그 말만 듣고 남자친구랑 헤어질 정도로 믿음이 약하진 않아서 결혼 준비를 파토내거나 하진 않았지만 만날 때마다 의심이 한꺼풀 씌인 눈으로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요즘 왜 그래? 뭐가? 옛날보다 나를 좀 더 예민하게 대하는 것 같아서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그랬어? 요즘 일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지 신경이 좀 곤두섰나 봐. 미안해. 아직도 누나가 당신한테 연락해? 아니야, 그런 거. 괜찮아, 요즘은. 평소 같으면 사실대로 말했을 일을 그날만큼은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거짓말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신우이가 워낙 이상한 사람이니 흘려듣는 게 맞긴 했지만 정말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신우이의 연락을 아예 차단하지는 말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는 와중에도 신우이는 저에게 귀찮게 구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막판에는 머리카락까지 빠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혼을 하게 된다면 남편한테 이야기해서 신우이부터 제대로 끊어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예비 남편은 제가 신우이에게 스트레스 받는 걸 알고 진작에 신우이와 한바탕 싸운 터라 제가 연락을 안 하는 줄로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만날 때마다 아무리 촉을 곤두세워도 예비 남편은 한없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 모든 게 연기라고 하기엔 사람 자체가 워낙 순하고 얌전한 타입이라 조금도 신우이가 경고했던 모습들은 보이지 않았죠. 그렇게 위태위태한 마음으로 시간이 흘러 상견례 날이 됐어요. 저보다 엄마께서 더 떨려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셔서 저는 가족이 엄마밖에 없었거든요. 신우이까지 4명인 예비 남편의 식구 앞에 저와 엄마 단둘이 마주보고 앉으니 좀 기가 죽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걸 알면서도 괜히 좀 주눅이 들었어요. 예비 시부모님께선 다행히 걱정했던 것보단 친절하고 상냥하셨어요. 설마 시부모님마저 신우이 같은 성향이라면 예비 남편까지 다시 보였을 것 같은데 그런 반전은 없어서 정말 천만 다행이었죠. 저희가 긴장한 걸 알아보셨는지 저희 엄마께 말씀도 다정하게 잘 걸어주시고 분위기를 편하게 이끌어주셔서 제법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식사를 이어나갔어요. 마지막 디저트가 나올 때쯤 잠깐 전화를 받겠다며 신우이가 자리를 떴어요. 저도 웬만하면 자리를 뜨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래도 긴장한 상태에서 코스 요리를 먹다 보니 속이 살짝 불편해서 화장실로 갔어요. 그런데 화장실 칸에서 익숙한 신우이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 진짜 짜증나. 지금 분위기 완전 좋다니까? 진짜 결혼하는 거 아니야? 짜증 섞인 말투로 전화기 너머에 누군가에게 신경질을 내는데 딱 봐도 제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핸드폰을 켜서 녹음을 시작했어요. 아, 이러다 진짜 우리 부모님 재산 다 저 자식한테 가게 생겼네. 그래, 먼저 결혼하는 자식한테 준다고 했잖아. 말이 되냐? 저놈도 참 징해. 여자한테 얼마나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면 내가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결혼을 그냥 진행시켜? 아니, 여자애도 보통 센 게 아니야. 보통 2-3달만 꾸준히 괴롭혀도 다 나가 떨어지던데. 결국 무식하고 상견례까지 하는 거 봐. 됐어. 내가 이대로 재산 다 털릴 줄 알고? 절대 그렇게 못하지. 내가 동생 애인 깨트린 경력만 몇 번인데 더 악랄하게 괴롭혀서 절대 결혼 못하게 할 거야. 뭐? 내가 먼저 결혼하라고? 그게 됐으면 내가 이날 이때까지 이러고 살았겠니? 내가 못 받는 재산은 쟤도 못 받아. 딱 보니까 아빠도 없이 자란 여자애를 데리고 와서는. 통화 내용은 정말 경악할 만한 내용이었어요. 애초부터 인성이 쓰레기 같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편한 지인과 나누는 대화는 상상 이상이더라고요. 더 이상 듣고 있으면 괜히 기분만 더 나빠질 것 같아서 인기척을 냈더니 갑자기 조용해지더군요. 야, 잠깐 끊어봐. 이따 다시 전화할게. 다시 전화할 땐 무조건 깨뜨리고 전화한다. 두고 봐. 그러더니 화장실에 약간 정적이 흘렀어요. 사람이 가슴속 깊은 곳부터 분노가 올라오면 손발이 떨린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동안 저한테 순수하게 잘해줬던 남편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경계하게 만들었던 것도 괘씸해 죽겠는데 그 이유가 시부모님께서 내건 결혼 먼저 하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조건 때문에 어떻게든 저희를 이간질시켰다는 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가만히 숨죽이고 신우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더니 결국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는지
신우이가 들어가 있던 칸막이 문이 조용히 열리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소스라치게 놀라고는 갑자기 능청스럽게 웃더라고요. 코웃음이 절로 나왔죠. 어머, 뭐야? 상견례 주인공이 자리를 비우면 어떡해? 언제 왔어? 나오실 때 저도 같이 나왔어요. 속이 안 좋아서요. 그런데 후회가 되네요. 왜? 속이 더 메스꺼워졌거든요. 하도 역겨운 이야기를 들어서. 뭐야, 들었어? 네, 다 들었는데요. 아, 그거 잘못 들은 거야. 우리 부모님 물려준 재산 같은 거 없다. 너 시댁 재산 탐내지 마라. 너한테 물려줄 거라고 착각하지 마. 그런 착각 해본 적도 없는데요. 저도 저희 엄마한테 받을 재산 있는데 굳이 시댁 재산 탐내서 뭐해요? 근데요, 얼마나 자식이 결혼을 못할 것 같으면 그런 조건을 내거셨을까요? 제 생각엔 어머님 아버님은 형님 제발 좀 결혼하라고 그런 조건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다 안 했죠. 근데 제가 뭐 틀린 말 한 거 있나요? 성격이 이렇게 베베 꼬여있고 악랄하니까 누가 형님 같은 분을 사랑하겠어요? 제가 남자여도 형님 같은 사람은 안 만나고 싶을 것 같거든요. 얘 봐라. 상견례까지 다 했다 이거야? 이제 아주 막 나오네. 야, 원래 결혼은 식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모른다는 건 몰라? 내가 너 우리 집 식구로 받아들여 줄 것 같아? 너 이런 애라는 거 우리 엄마 아빠한테 다 얘기할 거야. 우리 집에 한 발자국도 못 들이게 해준다 너. 글쎄요. 본성은 형님 쪽이 더 들키면 곤란할 것 같은데요. 형님이 이런 분인 거 부모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던데. 한번 시원하게 공개해드려요? 얘 웃기는 애네. 우리 부모님이 내 말을 믿겠니? 네 말을 믿겠니? 팔은 안으로 굽는 거 몰라? 그쵸? 아무래도 그럴까봐 저는 증거자료도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화장실에서 한 통화 다 녹음했거든요. 지금 돌아가서 이거 한번 가족들 앞에서 틀어드릴까요? 뭐? 참나. 너 감히 이런 걸로 날? 그래, 해봐. 해보라고. 예비 시누이는 정말로 제가 못할 줄 알았는지 무식하게 제 가슴팍에 본인 정수리를 들이찢기 시작하더라고요. 순간 열이 확 받아서 그 모리통을 잡아다 바닥에 밀쳐버렸어요. 아, 야! 제가 못할 줄 아세요? 뭐? 머리까지 들이밀며 해보라고 하시니 그럼 해볼게요. 전 분명 다 합의한 겁니다. 그대로 벙찐 얼굴로 주저앉은 시누이를 내버려두고 저는 상견례 자리로 갔어요. 얘는 뭐가 이렇게 오래 걸리니? 다들 기다리시잖니? 괜찮아요, 사돈. 긴장을 많이 했으면 그럴 수 있죠. 와서 앉거라. 디저트는 마저 먹어야지. 아주 맛있단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제가 하나 들려드릴 게 있는데 들어보실래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화장실에서 아주 황당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뒤늦게 이상함을 감지한 남편에게 미안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여주고 저는 음량을 최대로 높여서 녹음한 걸 틀었어요. 천박한 말투가 방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하자 밖에서 들렸는지 갑자기 시누이가 방으로 쳐들어와서 제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너 오늘 죽어봐라. 뭐 이런 년이 다 있어. 유감이지만 제 머리채를 쥐어 흔들 때도 저는 손에서 핸드폰을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동이 벌어질 것과는 별개로 녹음 내용은 계속 방에 울려 퍼졌죠. 다행히 남편이 금방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시누이를 제게서 떼내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누나 진짜 미쳤어? 적당히 좀 해. 그러는 중에도 녹음은 재생되고 있었고 남편도 얼마 안 가 그동안 시누이가 본인의 연애를 뒤에서 다 파토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사색이 되었어요. 누나가 인간이야? 어머나 세상에.
사돈,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죠. 저 이런 집에 제 귀한 딸 못 보냅니다. 비록 혼자 키웠지만 정말 부족한 거 없이 애지중지 키운 애예요. 재산이니 뭐니 하는 것도 오늘 처음 들었지만 이런 재산 필요 없으니 이런 악랄한 인간이 있는 집에는 내 딸 못 보냅니다. 장모님, 잠시만요. 화가 나서 나가버린 엄마를 따라 남편이 뛰어나갔고 저도 남편의 손에 만신창이가 된 시누이를 한번 비웃어주고는 자리를 떴어요. 본인 인생 망했다고 남의 귀한 인생까지 망치지 말고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 뒤로는 남편과 시부모님이 따로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와 몇 날 며칠 사과를 하더라고요. 딸이 하도 철없고 이기적이라서 어떻게든 결혼을 했으면 해서 한 말에 저렇게 집착할 줄은 몰랐다며 절대 저와 그 인간이 한 공간에 있게 하지 않게 조치하겠다면서 말이죠. 저희 엄마께선 정말 단호하신 분이라 그런 간곡한 애원에 쉽게 흔들리진 않으셨지만 하도 오랫동안 사죄를 하시니 그럼 연애를 더 하면서 서로 더 알아가는 기간을 가진 후에 그래도 서로가 좋다면 결혼을 이어가는 걸로 하자고 제안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연애 기간 동안 제가 참 많이 행복해 보였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 행복을 오래 유지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증명되면 그때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하셨죠. 시부모님께서도 제가 마음에 드셨던 모양인지 흔쾌히 그러자고 하셨어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1년간 악랄한 시누이의 방해 없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연애를 마친 뒤에야 결혼까지 무사히 꼴이 날 수 있었네요. 시누이는 아예 가족과는 연이 끊겨버린 모양인지 결혼식장에서조차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결혼한 지 몇 년 지난 지금까지도 남편은 저에게 참 다정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가정에 충실한 남자예요. 이런 남자를 그 악마 같은 여자 때문에 놓칠 뻔했다고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깰 정도로 아직도 화가 나요. 그래도 시부모님께서 잘 조치를 취해주신 덕분에 얼굴 안 보고 살아도 돼서 참 좋네요. 저 혼자만의 판단이나 결단만으로는 여기까지 오기 힘들었을 텐데 현명한 시부모님과 용기 있는 저희 엄마 덕분에 저는 누구보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그 여자는 어디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모르겠지만 여전히 결혼은 못하고 있고 하는 일도 불안정한 일이어서 잘 살고 있진 않을 것 같네요. 지나치게 욕심을 내더니 가족들도 몽땅 잃고 지금은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살고 있을지 상상조차 안 되네요. 마음보를 곧게 써야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오늘도 내일도 항상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